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취업의 정석 세 번째 시간 달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 시간이 벌써 세 번째 타임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끊어서 좀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바로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면접에 답변을 하느냐, 정말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면접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면접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에게 어떤 효과적인 부분을 주고받고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면접에 대한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한번 같이 히위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핵심적인 부분만 먼저 좀 전달을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기출문제, 모의 면접, 그 다음에 자신만의 강력한 어떤 개인기나 뭐 전공이론 등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선 기출질문을 여러분 뽑아보셔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어디 볼 줄 알고 면접에 대한 기출질문을 먼저 뽑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내가 사회복지 계열에서 뭐 어떤 센터에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런데 그 센터에는 주로 하는 사업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요. 여러분, 질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아동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주로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나올 수 있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출질문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에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 그 기관이나 우리 회사에는 왜 지원하셨나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면 이런 질문 당연히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왜 지원하셨어요? 라고 하는 답변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여서 이거 살짝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답변에 대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제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혹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더 열심히 잘해서 여기에 이런 부분 혹은 아이들에게 혹은 노인들에게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좀 대우하고 싶거나 삶의 개선을 해주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즉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장 큰 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가 바로 지원 동기다 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나올까요? 자, 그러면 당신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실제 내가 하는 업무에서의 경험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아닐까요? 물론 질문의 형태나 질문의 단어들은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는 당신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라는 것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네,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혹은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맡겨주시게 될 이런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상대방이 설득이 될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일에 대한 비슷한 경험이나 지식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거기에 매칭이 되지, 전혀 관련 없는, 뭐 예를 들면은 낚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주식 얘기를 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관련이 없게 되겠죠. 뭐 혹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취미나 특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이거는 어떤 회사든 다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물어볼 수 있거나 혹은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 그 취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으시면 돼요. 등산이면 등산, 자전거 타기면 자전거 타기, 음악 듣기면 음악 듣기 등등 그런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꼭 그 회사니까 이런 취미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기관은
무엇을 하는 기관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쵸. 여기 면접 보러 왔으니까 어딘지는 알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많은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지만 이 기관이 혹은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실제 지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관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라고 하는 분석적인 측면을 꼭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뭐냐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우선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감사의 인사와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살짝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시면 지루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면접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길게 얘기해 버리면은 듣는 사람이 지루해 하거나 혹은 나는 이미 다 들을 거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조금 더 길어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해 주시면은 가장 무난하게 면접을 끝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출 질문 뽑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학점이 너무 낮거나 혹은 전공이 너무 관련이 없거나 내가 활동을 뭐 대외 활동을 이런 걸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법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뽑아보세요. 내가 못 뽑겠다 라고 하면은 주변 친구들한테 혹시 너 이거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줘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충분히 뽑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나면 꼭 이렇게 가짜로, 그렇죠? 가짜 연습을 여러 번 하시면 실제 현장에 가서도 조금 떨지 않고 내가 준비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 면접은 필수입니다. 꼭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이론이에요. 즉 직무와 관련된 핵심적인 단어나 용어들은 몇 개 정도는 꼭 좀 알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자신만의 강력한 개인기를 준비하라. 얘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 가장 이건 히든카드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을 잘 포장을 해서 준비해서 그 면접을 보신다고 하면 실제 면접관들은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놔 봤습니다.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위에서부터 어떤 기출 질문을 뽑아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 모의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전공이론이나 나만의 강력한 개인기, 즉 1분 자기소개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실제 준비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기초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은 이것만 해서 다 완벽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정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거 먼저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 상황에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의 바른 자세를, 예의 바른 옷차림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용모나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대충 입고 가시면 안 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정장을 입고 좀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해 주세요. 특히 그 정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회사는 정장 입는 거 싫어요. 다른 거 입고 오세요 라고 했을 때도 좀 깔끔하게 입고 가는 것을 첫 번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너 맘대로 입고 와 라고 해서 추리닝 입고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태도예요. 표정이나 목소리, 그럼 이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나 실수했어. 면접 망했어.가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는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긴장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면접관도 여러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에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을 너무 많이 연발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풀 죽지도 마시고
당당하게 보세요. 실은 이게 오히려 실수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자신감 있는 친구야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뭐 어려운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 나오게 됐을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제스처나 태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많이 보거든요. 즉, 본인이 준비한 것만큼 보는 거죠. 그건 어디서 준비해야 돼요? 그쵸.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의 장점이나 장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의 면접을 통해서도 이미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겠습니다. 네,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것을 답변을 못하고 혹은 또 거기에서 물어보는 것을 엉뚱하게 대답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중간에 포기하시면 그때 진짜 면접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혹은 내가 명확한 걸 답변을 많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면접에서의 답변에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한 줄만 듣고 이 사람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거네? 라고 해서 대충 말하는 게 아니고요. 꼭 면접 질문을 받으시면은 속으로 1초, 2초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어떤 것을 물어보는 거야? 라고 그것을 판단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멘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뭐일 것 같아요. 무엇무엇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와 같은 애매모호한 말들은 안 써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명확하게 저는 무엇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일반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고 배웠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나 목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질문이 오잖아요. 질문이 왔을 때 바로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약 1초, 2초, 3초 센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이 오자마자 떨어지자마자 답변을 하면 이 친구는 뭔가를 많이 준비했구나, 진정성이 떨어지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가 두괄식 답변이에요. 두괄식 답변은 뭐 예외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항상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거 꼭 좀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세예요. 앉은 자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허리를 곳곳이 펴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모으시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먹을 계란 알을 쥐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른 자세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를 하실 때도 우선 눈을 마주치고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살짝 멈췄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인사의 기본적인 예절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와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시간이에요. 어떤 퀴즈냐? 첫 번째, 면접은 첫인상이 중요하다? 네. 첫인상만큼 면접에 대한 답변도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 복장,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수염이나 그 다음에 헤어도 마찬가지겠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면접에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무조건 길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정답은 OX? 당연히 X겠죠. 왜요? 면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길게 하면은 면접관들은 지루해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답변을 약 20초에서 30초 내외로 해서 핵심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관은 무서운 사람으로 다른 곳을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 면접관이 두려워. 눈을 못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것 같아. 딴 데 보고 얘기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앞에 있는 사람이 딴짓을 못 해요. 즉, 내 얘기를 열심히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상대방의 눈을 좀 보면서, 눈이 너무 좀 보기가 힘들다 라고 하면은
뭐 인중이나 혹은 넥타이를 잠깐 보셨다가 또 다시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말을 한다. 그렇죠. 최대한 여러분들이 누구를 탓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이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긍정적인 단어를 써서 답변을 해주시려고 하는 노력적인 부분 꼭 필요하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전에 연습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않다니까요. X가 될 수 있겠죠. 사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어떤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들을 미리 보시고 확인함으로 인해서 실제 면접에서는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사이트와 관련된 어떻게 기업을 좀 더 조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